이번에는 투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간단한 문제 예제를 가지고 이제 투상하는 법, 어떻게 이제 문제 예제를 가지고 모델링을 그릴 때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역시나 이제 NCS 모델 교재 2D 도면 작성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예제가 있을 때 일단 이 부분이 정면도, 단면 쳐져 있으면 일단 기본이 정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 좌측, 옆에서 본 거죠. 왼쪽에서 본 거. 이렇게 본 그림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얘 가지고 이제 평면도도 찾아야 되고 이제 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제 작업 내용이 좀 많아지는 거죠. 자, 했을 때 일단 먼저 하실 게 일단 바닥부터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즉 이렇게 있는 바닥, 그리고 정면도와 측면도가 높이가 같이 간다 그랬죠. 그래서 정면도에 있을 때 바닥 지는 부분과 높이가 같은 것은 측면도의 역시나 바닥 부분입니다.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거란 뜻이 되버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, 리브 부분이겠죠.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줄로 보인다. 옆에 있는 선 부분은 이렇게 칸으로 보인다.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. 즉 돌려서 세웠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 위쪽 보시면 이렇게 높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바깥쪽 물체는 어떻게 해요?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니까 베어링 이제 끼워지는 요 앞부분과 바깥 부분은 원이 되겠죠. 베어링 자체가 둥그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이렇게 구멍 부분은 옆에서 볼 때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각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. 일단 원형 몸체고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두께가 같을 경우,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동그랗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원형으로 이제 물건이 생성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모양 나와 있는 것들이 나사 부분을 실제로 보는 것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버가 껴져 있으니까 커버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겠죠. 맞죠? 그리고 애누리 난 거 없으니까 커버와 본체는 같은 지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부품을 구분하는 방식인데요. 일단 주의하실 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작도라는 번호도 시험지에 나오는 편이고요. 그래서 일단 본체부터 보겠습니다. 본체 1번 해서 선이 이렇게 달려있죠. 그럼 이 선에 끝나는 부분의 해칭값 또는 모양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즉 경계만 일단 추려보자면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. 이런 식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맞죠? 그 다음 밑에 부분도 경계만 일단 칠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맞죠? 자, 그런데 옆에서 볼 때 원형 모양이었잖아요. 그렇게는 이렇게 위아래가 붕 떠 있을 수는 없죠. 실제로도 만들지도 못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.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요 선들이 다 보여요. 즉 이렇게 둥근 부분들을 반잘라놔서 요 부분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들이 다 보인다 라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요렇게 생긴, 즉 밖에만 대충 그려보자면은 요렇게 생긴 부분이 생기고 안쪽에는 요렇게 경계를 가지지만 이렇게 칸의 구분이 생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눈으로만 보면은 많이 헷갈려요. 그래서 직접 표시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색 형광펜, 즉 노란색이나 연두색이나 이런 좀 밝은 색깔, 그리고 좀 연한 색깔들을 가지고 요 경계 부분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따라서 칠을 하시는 게 투성을 하시는데 한결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한눈에
띄어요. 칠해놓으면 다음번에 할 때도 눈에 확 띄니까 아 이건 이렇게 생겼었구나 해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토상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해칭 방향이 틀리죠. 자, 그러면은 일단 경계가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해칭 방향이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.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좀 틀리잖아요. 벼락이니까.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뭐 나사가 있는 것도 일단 무시하고요.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다 다른 색 경광펜으로 칼라를 좀 칠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볼 때 홈이 파져 있다. 이렇게 홈 파져 있잖아요. 파져 있고 이렇게 선 단화가 있죠. 쭉쭉. 아, 그러면은 이 부분이 원형 구멍이 아니고 U자 형태로 홈이 파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나사는 그냥 나사니까 뭐 별거 없는 거고.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, 이 각진 부분은 옆에서 볼 때 이렇게 그냥 일자로 간다 라고 되어 있고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본다 그러면 측면이 되겠죠. 그래서 볼 때 이 자리는 그냥 일자로 가는구나, 이 부분도 이렇게 일자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상세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볼 때 구석의 R값 나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뒤쪽은 알길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밑에 판때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, R값은 이렇게, 또 뭐 뒤쪽도 R값이 되어져 있겠죠. 지금 안 보이지만 되어져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브 부분이 생성이, 여기는 각져 있는 거죠. 되어져 있고, 그 위에 이렇게 이제 본체가 올라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그리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쳐서 윗부분은 버리고 나머지 것들만 보는 식으로 그리면 또 한결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이 쉬우니까 그냥 통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. 쉽고 어렵냐는 측면 보면 됩니다. 이렇게 칸이 많이 생기냐 안 생기냐, 그걸로 보시면 돼요. 이게 한결 더 편하실 거예요. 3번 같은 경우는 축은 빗금 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부분적인 건 이외에는. 그래서 왜 축은 단면 안 치냐면은 얘까지 단면 쳐버리면은 단면이 좀 많이 되거잖아요. 그래서 정신 사나워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되는 부분은 축이 돼가지고 단면이 없는, 즉 쇠봉의 형상을 가집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도 왜 해칭이 없냐면은 잘랐을 때 빈 공간이라서 해칭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이면은 이렇게 경계가 생기지 않습니다. 뭔가가 칸의 공간, 즉 앞뒤 거리, 지금 여기서는 두께적인 것을 보는 거니까 앞과 뒤쪽에 거리차가 있다 보니까 생기는 라인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. 이 부분, 여기 선 가지고도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높이 값이 틀리니까 지름값 틀리잖아요. 또 역시나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앞뒤 거리, 즉 실제로 볼 때 앞뒤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선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 선 하나 빼먹으면 감점이 꽤 커요. 네, 틀리면 많이 감점 먹습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보통 한 3점 내외, 중요한 것은 한 5점 내외 깎이거든요. 근데 정확한 점수는 안 나오는데 알 방법도 없고요. 기본적으로 치수 한계가 0.5점 정도 까인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즉 3점이면 치수 6개 안 나온 것과 동급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꽤 세게 먹히는 거죠. 그리고 선 같은 경우는 하나 빼먹으면은 못 찾아요. 눈 씻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. 치수 6개는 금방금방 보이는 편인데 연습을 좀 하면 선 한 개 빼먹은 건 안만 찾아도 못 찾습니다. 본인이 한 건 못 찾아요. 남이 봐야 돼요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생긴 부분들, 그리고 해칭,
그리고 특징들 가지고 이제 토상하는 것들 또는 연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제 이 설명들을 바탕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습득을 좀 하셔야 시험 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.